자, 여러분 리릭의 디자인과 실내 구성을 대해 다룬 일부 잘 보셨나요? 이번엔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리릭의 파워트레인은 이렇습니다. 모터 전기 듀얼 모터, 출력 500마력, 62.02kgm,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배터리 용량 102kWh, 무게 2670kg, 충전에 관한 수치는 완속 충전 19.2kW, 고속 충전 190kW, 주행에 관한 수치는 시속 0에서 100km 공식 기록 4.6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10km, 최대 회생 제동력 200kW, 복합 전비 3.9km/kWh, 복합 주행 가능 거리 465km, 주행 모드 투어, 스포츠, 눈길,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리릭의 파워트레인 중 특이한 점은 듀얼 전기 모터로 구성되었는데도 토크가 생각보다 낮다는 것인데요. 경쟁 모델인 BMW iX50은 516마력에 토크가 77.98kgm인 걸 생각해보면 차이가 꽤 크죠. 이 덕분에 전기차를 처음 타는 사람도 차가 너무 확 튀어나가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펀치력은 줄어들었지만요. 리릭은 원페달 드라이빙도 지원하지만 스티어링 휠의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리제논 디맨드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에서 패들 시프트는 회생 제동 레벨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지만 리릭은 패들 시프트를 누르는 힘에 따라 회생 제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과속 카메라 앞이나 방직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데 아주 유용하죠. 다만 패들 시프트 감도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강한 회생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 혼자 탈 때만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주행 모드 중 개인 설정에서 서스펜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절할 수 있는데 전자식 서스펜션이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죠. 주행 가능 거리는 만족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 리릭의 데일리성도 알아볼까요? 차에 탈 때 차 높이가 1640mm로 좀 높은 편인데요. 키 크신 분들은 편하게 탈 수 있지만 키가 작으면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2열도 입구가 넓지 않아서 아주 편하게 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도어를 열 때 도어가 달달달 떨리는 느낌이 뒷좌석 모든 도어에서 느껴져서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또 후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민감하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도어의 길이가 스커트까지 덮어서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는 점은 만족스럽습니다. 주차하고 출차할 때 차 길이가 4996mm, 폭이 1980mm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의외로 회전 반경이 좁아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무난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일반 거울로 되어 있어 어라운드 뷰만 보고 주차를 해야 하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주차 후 탈 때는 차량 폭에 비해 편하게 탈 수 있는데 주차선이 좁은 곳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스티어링 휠은 차 크기와 어울리게 묵직해서 안정감을 주지만 사람에 따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80mm의 폭 때문에 아파트의 좁은 입구나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차량 주위에 장애물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으면 시트가 주행 환경에 따라 계속 진동과 함께 주의를 주는데 제가 만약 리릭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 기능을 끄고 다닐 생각이 있을 정도로 약간 불쾌하였습니다. 유턴할 때는 휠 베이스가 3095mm로 엄청 긴데도 2.5차선이면 충분해서 후륜 조향이 없는데도 생각보다 좋은 회전 반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후륜 조향이 있으면 더 좋았겠죠. 가속은 2.6톤의 무게가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시작하고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부드러운데 제동력이 일정하다가 후반에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다만 회생 제동은 기본 세팅이 엔진 브레이크 정도로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회생제동과 제동력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얘기해 볼게요. 주행 시야는 사이드 미러를 제외하면 좋습니다. 전방 시야는 차 높이가 높고 A필러에 유리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적어 좋은 편입니다. 후방 시야는 매끄러운 루프 라인에도 불구하고 클리어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후방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클리어 사이트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사이드 미러 크기가 작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일반 거울이라 사각지대가 많아 더 넓은 각도로 보여주는 클리어 사이트로 차량 주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야간에도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요. 조수석 사이드 미러는 광각 거울이라 주위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이드 미러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준수한 데일리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 테스트는 가속력, 전기 모터 반응, 제동력까지 포함하고 계측기로 기록과 주행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가속 성능부터 볼까요? 캐딜락 리릭의 시속 0에서 100km 기록은 5.2초, 시속 80에서 120km 기록은 2.6초, 0에서 160km 기록은 10.75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속 0에서 100km 가속 시간이 4.6초인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0.6초가 느린 5.2초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전기차가 50대 50 무게 배분과 사륜 구동으로 가속하면 공식 기록과 비슷하거나 빠른 기록이 나오는데 리릭은 약간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속으로 가속 테스트를 진행해도 5.4초로 전기부터 성능 유지력은 좋습니다. 주행 모드를 투어로 바꿔도 5.23초를 기록해서 주행 모드에 상관없이 좋은 가속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주행 모드는 감성적인 부분과 주행 반응성에 차이를 주는 것 같네요. 고속도로에서 자주 쓰이는 시속 80에서 120km 가속은 2초 중반대로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줘 역시 고성능 전기차다운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무게로 인해 도로에 깔리는 느낌으로 직진 안정성이 좋은 편이며 일반적인 차선 변경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전기 모터 반응은 투어 모드에서는 부드럽지만 약한 펀치력이 느껴지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빠른 반응과 강한 펀치력으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체감 가속력은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펀치력이 느껴지고 우주선에 탄 것 같은 효과음을 들려줘서 흥미로운 가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제동력은 어떨까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 거리는 42.28m였습니다. 결과가 조금 아쉬워 도로 문제를 고려해 다양한 곳에서 테스트를 해봐도 대부분 40m대를 보여주었어요. 연속적인 제동 테스트에서는 43.64m로 2m가 차이가 나지 않아 제동 유지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승 제동력은 최대 200kW까지 가능하며 시속 160에서 110km에서는 170kW, 시속 110에서 0km에서는 150kW의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시속 100에서 0km까지 회생 제동으로 멈출 때 121.91m를 기록했습니다. 딱 150kW의 회생 제동력이죠.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하면 아주 강한 회생 제동이 발생하여 가족에게 멀미를 선사하고 싶지 않다면 적응이 되기 전에는 혼자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캐딜락 리릭의 핸들링은 부드러운 편인데요. 차량 무게가 2.6톤이고 길이가 거의 5m에 달해서 이와 잘 어울리는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 교차로에서 스티어링 휠을 빠르게 조작할 경우 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스키드음이 들리며 차가 반박자 느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행에는 만족스럽지만 스포츠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롤 억제력은 2.6톤의 무게를 지지하는 서스펜션과 얼티엄 플랫폼 덕분에 꽤 괜찮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차를 돌릴 때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롤이 많이 발생하지만 고속에서 차선 변경이나 칼치기 시 서스펜션과 세시가 잘 버텨주면서 롤을 억제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다만 타이어가 2.6톤의 무게를 다 버텨주기에는 버겁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코너링 성능은 무난한 편입니다. 50대 50의 무게 배분 덕분에 기본적으로는 뉴트럴에 가까운 언더스티어를 지향하며 롤은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스키드음을 강하게 발생시키며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데, 특히 영속으로 코너를 돌 때는 타이어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눌리는 느낌이 들면서 슬라이드가 일어나 스티어링 휠로 보정해줘야 했습니다. 급격한 코너에서는 차량의 한계를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솔직히 코너의 진입점 정말 무서움이 느껴지는데,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전륜 타이어가 버티지 못하면서 강한 언더스티어로 인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지만, 후륜 타이어가 의외로 트랙션을 잘 유지하며 스키드음도 발생하지 않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나마 후륜이 오버스티어를 방지하며 잘 버텨준다는 느낌이 든다 할까요? 결론적으로 리릭은 2.6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 없이 이러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대단하지만 와인딩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고 고속도로 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승차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리릭의 승차감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릭의 승차감을 처음 느끼면 이거 에어 서스펜션인가? 할 정도로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에어 서스펜션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1열에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두꺼운 쿠션을 가진 시트 덕분에 시트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지만 스티어링 휠에는 조금 강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스티어링 휠에 전달되는 잔진동이 약간 거슬릴 수 있습니다. 요철을 넘을 때는 대부분 탄탄한 느낌으로 지나가 불쾌하지 않지만 간혹 요철 상태에 따라 차량에 요잉이 발생하여 약간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낮은 방직턱을 지날 때 잔진동 흡수율은 약 90%로 반복되는 패턴에서 매우 좋은 잔진동 흡수율을 보여줍니다. 포트홀이나 맨홀을 지날 때 충격은 많이 완화되어 거슬리지는 않지만 요철을 넘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요잉이 발생합니다. 방직턱은 속도에 상관없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어요. 2열에 앉아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노면의 잔진동이 조금씩 전해지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고, 낮은 방직턱을 지날 때는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포트홀과 높은 방직턱을 지날 때는 생각보다 강한 충격이 전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1열보다 노면의 잔진동이 약간 더 전해지며 요철을 넘을 때는 조금 단단하게 넘어가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에요. 따라서 장시간 탑승에도 피로도는 크게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캐딜락 리릭의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과 유사한 승차감을 제공하지만 콘크리트 도로나 요철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보입니다. 2열의 승차감은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 모두에서 불만을 가질 부분이 적어 패밀리카로 쓰기에 적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캐딜락 리릭의 정차 소음은 37dB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점이 좀 특이했는데요. 에어컨을 끄면 배터리를 식히기 위해 팬이 더 강하게 작동하면서 소음이 41에서 43dB로 증가합니다. 가속할 때 들려오는 전기 모터의 효과음은 주행 모드에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 성능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40% 이상 줄여주고,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해도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90% 이상 줄여줍니다. ARS 대기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도어 방음은 준수하지만 스피커 출력이 1400W에 달하다 보니 음악 소리가 외부로 크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화할 때는 소리가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아 사생활 보호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주행 소음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음에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시속 80km에서는 56dB, 시속 110km에서는 60dB를 기록했습니다. 동급 차량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정숙성은 아니지만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장시간 주행에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좋은 정숙성을 들려줍니다. 다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간혹 거슬리는 고조파음을 낼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시동을 껐다가 켜면 해결되었습니다. 캐딜락 리릭의 인증 주행 가능 거리는 465km입니다. 주행 테스트 환경은 차량 총 주행거리 약 3000km, 배터리 100%, 공조기 22도, 외부 온도 25도 이상, 날씨, 흐림과 비, 장소, 수원에서 무창포 IC를 왕복했을 때 약 300km를 주행했는데요. 남은 주행 가능 거리 223km, 전비 4.5km kWh를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전비가 좋지 않죠. 시속 70에서 80km 국도 주행 시에는 6.3km kWh를 기록했지만 속도가 시속 110km를 넘기면 전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배터리 용량 덕분에 500km는 기본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배터리가 열화되더라도 480km 이상은 꾸준히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충전은 다소 오래 걸리는데요. 배터리 36%에서 90%까지 완속 충전 시 약 10시간이 소요되었고 36%에서 90%까지 100kW 고속 충전 시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새 차 같은 인테리어 유지와 세균을 제거하는 찻도박이 실내 청소를 사용해 보세요. 인체에 무해하면서 인테리어를 코팅해주고 세균까지 박멸해줘 항상 청결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캐딜락 리릭 어떻게 보셨나요? 편의 사양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 문제로 인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디자인, 라이트, 실내 구성은 아주 큰 만족감을 주고 주행 성능도 스포츠성이 아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럽게 시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언급했듯이 완성도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시승차를 처음 받았을 때 후륜 팬더 고무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았고 뒷좌석에는 앞좌석 시트 밑에 부품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인딩을 할 때 팬더에 있는 전기 충전구 커버가 계속 열렸다 닫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어요. 부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차량에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캐딜락 리릭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